손흥민이 예고도 없이 새벽에 한국을 기습적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이게 챔피언스리그 경기할 때쯤이었나 봅니다. 챔피언스리그에서 활약했어야 할 선수가 한국을 갑자기 복귀해서 많이 놀랐죠. 네. 손흥민이 MLS에서의 시즌이 종료가 돼버리면서 한국에 입국을 하게 된 겁니다. 당초 예상은 미국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바로 런던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손흥민의 결정은 고향이었습니다. 네. 손흥민이 시즌이 종료된 건 2경기 정도를 더 치를 수도 있었던 건데 컨퍼런스 4강전에서 밴쿠버를 상대로 원정 경기에서 홀로 원맨쇼를 펼치면서 추격골과 경기 종료 직전에 슈퍼 프리킥을 날려버리면서 드라마를 쓴 동점을 만들었는데 상대가 9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연장 30분 동안 득점을 하지 못하면서 사실 손흥민은 체력이 고갈된 상태였고 버티는 것만으로도 책임을 다했죠. 네. 승부차기에서 패배하면서 아쉽게 LAFC는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후 기자회견을 통해서 내년에는 더 많은 우승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당찬 각오를 내비쳤는데 이제 겨울 동안 휴식을 취하면서 2026년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네. 쉬려고 한국에 온 거예요. 네. 손흥민의 귀국은 기자들이 먼저 알아차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인천공항에서 손흥민이 팬들과 만난 영상들이 공개되면서 알게 된 건데 손흥민이 대기하고 있는 팬들에게 다가가서 사인을 해주는데요. 네. 이거 뭐죠? 아니, 도대체 손흥민이 입국하는 걸 어떻게 하는 걸까요? 네. 너무 신기합니다. 우연히 손흥민을 봐서 팬들이 알아보고 일어난 일이면 이해가 가는데 이미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손흥민은 올 블랙으로 코디를 했는데 새벽에 도착인데도 너무 말끔하고 피곤할 텐데도 팬들에게 진심으로 대해주는 모습은 역시나 멋졌습니다. 한 팬은 어떤 의도인지 붕어빵과 오뎅 중에 뭐가 더 먹고 싶냐고 물었는데 뜬금없는 질문이다라고 느끼기도 했지만 이 질문은 사실 매우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겨울하면 붕어빵이지 않습니까? 자, 생각해 보십시오. 손흥민이 한국에서 붕어빵을 먹어본 적이 언제였을까요? 손흥민은 17살에 함부르크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외에 대부분을 유럽에서 살았다는 거고 유럽에서 프로선수로서의 삶은 겨울에도 경기를 하기 때문에 손흥민은 그 기간 동안 한국의 참겨울을 아예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무려 17년 동안을 한국 겨울을 경험한 적이 없는 겁니다. 중간에 부상을 당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 부상을 당한 게 4번 있었거든요. 2017년에 여름에 팔 골절로 수술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여름이었고요. 2020년 2월에 아스톤빌라전에서 경기 중에 충격으로 팔을 다쳤을 때도 수술이 불가피했는데 이 수술도 겨울이 끝나갈 무렵이었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런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안아 골절 당했을 때도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있었고 한겨울에 카타르 월드컵이 열렸기 때문에 한국보다 카타르에 있게 됐죠. 네. 그리고 월드컵 마치고는 곧바로 또 다시 시즌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에 스포츠 탈장으로 수술을 했을 때도 여름이었고요. 네. 자, 그럼 부상을 당했을 때도 한국의 겨울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나머진 모두 유럽에서만 겨울을 보낸 거잖아요. 손흥민은 16년 만에 한국의 참 겨울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네. 영국 매체들에 의하면 손흥민은 12월 21일 경기인 리버풀과의 홈 경기 때를 맞춰서 런던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3주가량을 한국에 머무르면서 쉬면서 여러 일정을 보내겠죠? 손흥민이 월드컵 본선 추첨 때도 한국에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이거 동생들하고 같이 볼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미국에서 조용히 쉬고 있는 것보다는 한국에 있으니까 네, 좋습니다. 네. 이 정도면 한국의 겨울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는 날씨도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리버풀전 때 정말 떠난다면 연말을 보내고 가진 않는다는 건데 추측일 뿐 상황은 모릅니다. 네. LAFC 시즌 훈련이 1월 중순이라고 하니까 성인 되고 처음 겪는 한국에서 뜻깊은 연말을 보내는 것도 나쁘진 않을 텐데요. 그건 손흥민이 알아서 할 일이겠죠. 손흥민이 토트넘에 힘을 실어주긴 해야 합니다. 토트넘은 이번에도 파리 생제르맹에게 5실점 대패를 당했거든요. 어차피 토트넘이 챔스 우승권 팀도 아니기 때문에 아스날 파리에게 졌다고 해서 그렇게 큰 일이 벌어진 건 아닙니다. 그건 전제를 해야 합니다.
전력 자체가 대등하지 않고 토트넘도 절대적 목표가 뭐 리그 5위나 뭐 챔스 16강 진출 정도지 뭐 아스날 넘겠다, 파리 넘겠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패배를 하더라도 좀 1실점, 2실점 패배야 좀 받아들일 텐데 3실점, 5실점 이거 어떻게 합니까? 답 없죠. 영입했던 선수들 활약이 점점 더 미비해지고 파이브백을 해도 안 통하고 어린 선수들이 점점 좌절 모드로 자 이러다가 멘탈 나가거든요. 손흥민이 힘을 실어주긴 해야 합니다. 손흥민 정신을 좀 불어 넣어줘야죠. 네. 팀 스포츠도 맞지만 한 사람의 영향력은 분명 엄청난 시너지가 생기고 그건 뭐 LAFC 상황만 봐도 알았잖아요. 네. 선수들의 퀄리티가 올라간 건 전문가들의 평가이기도 합니다. 네. LAFC가 A매치 기간 중에 빨리 오면 뭐 안 되겠냐고 했듯이 지금 토트넘도 손흥민이 빨리 방문해 주길 바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한편 LAFC는 다음 시즌에 우승 후보로 지목이 됐는데요. MLS컵 8강 기준으로 탈락을 했지만 지금 전력으로도 뭐 강하다는 건 증명이 됐고 더군다나 손흥민이 시즌 4분의 1도 소화하지 않고도 낸 성적이니까 다음 시즌 컨퍼런스 정규리그 우승은 뭐 더욱 유력해집니다. 목표는 거기서 끝은 아니지만요. 네. 거기다 LAFC는 여러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에 따라서 팀이 더 강해질지 변수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LAFC는 이번 시즌이 종료된 직후에 여러 명의 선수를 방출하면서 팀을 갈아엎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LAFC는 2026년 MLS 시즌 선수단 구성을 발표했다. 구단은 현재 4건의 계약 옵션을 행사하고 내년 시즌 5건의 계약 옵션을 거부하여 2026년 계약을 체결한 선수는 21명이다. 블랙앤골드는 그러니까 LAFC는 공격수 에이드리안 위보, 수비수 케니 닐슨과 은코시 타파리, 골키퍼 토마스 하샬에 대한 계약 옵션을 행사했다. 클럽은 공격수 알렉산드루 발루샤, 미드필더 제일슨, 라이언 라포소, 아담 살다냐, 골키퍼 데이비 오초아에 대한 계약 옵션을 거부했다. 뭐 우선 모르는 선수가 태반인 거고 뛰는 걸 본 적도 없는 선수들이 뭐 떠난다는 거고 뭐 그럼 이 선수들을 보내면서 새로운 전력 보강 뭐 거기다 손흥민의 영향력으로 더 큰 야망을 품는다면 꽤 괜찮은 선수를 영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미드필더에 더 힘을 보태줄 선수도 필요하고 오른쪽 공격수 자리도 너무 좀 미비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감독도 바뀝니다. 체른들로 감독이 올 시즌을 끝으로 떠난다고 했기 때문에 유력한 감독은 현재 수도 코치라고 하는데 사실 뭐 다음 시즌 LAFC 뭐 어떻게 되는 건지는 예상하기 힘들죠. 하지만 디 애슬레틱에 따르면 수석 코치도 체른들로 감독의 전술을 그대로 따를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떠나는 선수 중에 뭐 아는 선수는 모란인데 이 선수 브라이튼 소속이거든요. 임대 계약을 할 때 완전 이적 조항이 없이 그냥 올해까지만 뛰기로 했던 거라서 복귀할 뿐 뭐 못해서 방출된 건 아닙니다. 그래도 뭐 나름 아일랜드 국가대표로 꽤 유망주고 밴쿠버전에서도 후반전에 들어와서 손흥민에게 그 어시스트를 했던 그 친구입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소한 모란보다는 더 좋은 선수를 영입은 해야 하지 않을까. 네. 그냥 이왕이면 그냥 우리 한국 선수가 좋은데 저는 왜 이렇게 이동경이 탐이 나죠? 네. 이동경 LAFC 어떤가요? 네. 자, 이번 컨텐츠는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